안녕하세요, 수상한아지입니다. 여러분은 드래곤볼을 보시면서 와, 이건 현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물건은 없으셨나요? 80년대에 드래곤볼을 처음 본 저는 호이포이 캡슐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천재적인데 현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호이포이 캡슐 뿐만 아니라 드래곤볼을 보다 보면 이런 걸 생각해낸 작가는 진짜 천재가 아닐까 싶었던 진짜 참신하고 쌈박한 물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신비하고 재미난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당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드래곤볼이 가장 놀랍고 신비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드래곤볼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드래곤볼 세계관에만 존재하는 놀라운 물건들을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과연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신박한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놀라운 물건들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50이 처음 등장할 시기부터 지니고 있었던 어린 시절 50의 표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여의봉이었습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여의봉은 원래 카린탑 상부와 신의 궁전을 연결하는 연결기둥의 역할을 하던 물건으로 카린이 관리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초성수를 마시러 찾아온 무천도사가 달라고 쫄라대면서 무천도사에게 넘어갔고, 그 이후 제자인 손오반에게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손오반의 손자인 50에게로 전해진 물건이었죠. 여의봉은 이름 그대로 서유기에 등장하는 여의봉에서 따온 것인 만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검이나 창 같은 날붙이 정도는 쉽게 두 동강 내버릴 뿐만 아니라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나 배틀 로봇 같은 것들도 흠집 하나 남기지 않고 박살낼 정도로 단단한 경도를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의봉은 50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무기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만큼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신비한 물건, 그 첫 번째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대로 따져봐도 가장 먼저 등장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어서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놀라운 물건 두 번째,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시작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래곤볼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드래곤 레이더였습니다. 여의봉과 거의 동시에 등장한 이 드래곤 레이더는 드래곤볼을 찾아 여행 중에 있던 부르마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었죠. 드래곤볼이 발신하는 특유의 전파를 탐지해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포터블 디바이스 드래곤 레이더는 이공계 천재 소녀인 부르마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물건으로 작중에 등장하는 다른 드래곤 레이더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레드리본군이나 피라고가 가진 드래곤 레이더들은 서버실을 방불케 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연산 장치가 필요한 대형 장비였음에도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에 비해 정밀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들이었죠. 이런 것만 봐도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가 진짜 놀라운 점은 딱히 충전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기술을 실용화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르마의 드래곤 레이더에도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특유의 전파가 차단될 경우에는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부르마도 생물이 드래곤볼을 삼켰을 경우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 피라우는 이 전파를 차단하는 상자에 드래곤볼을 숨겨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해내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지금은 배틀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드래곤볼이라는 소원의 구슬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했던 만큼 드래곤 레이더는 이 작품에서 개국공신과도 같은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캡슐 코퍼레이션을 드래곤볼 세계관 최고의 격으로 만들어준 브리프 박사의 발명품 호이포이 캡슐입니다. 부르마의 아버지 브리프 박사가 개발한 호이포이 캡슐은 음식이나 무거운 물건, 자동차, 비행기, 심지어는 집까지 무엇이든 작은 캡슐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작은 케이스에 캡슐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다시 꺼낼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던지면 그 속에 담아둔 물건이 튀어나오는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호이포이 캡슐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물리 개념을 실현해낸 혁명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떤 거대하고 무거운 물건이든 캡슐이라는 작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무게까지 가벼워진다는 건 말 그대로 과학계의 혁명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적은 부피로 엄청난 질량을 옮길 수 있다는 꿈의 기술이 현실에서 실용화된다면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문제나 주거지의 개념 자체가 바뀌면서 삶의 형태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어마무시한 기술이었을 테지만 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만화에서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기술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외계의 과학기술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바로 이 호이포이 캡슐이 아닐까 합니다. 어릴 때 드래곤볼을 보면서 언젠가 이런 기술이 진짜로 상용화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힘들겠죠. 호이포이 캡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놀라운 물건은 여의봉과 함께 소년시절 50을 상징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근두운입니다. 이 근두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서유계에 등장하는 근두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부르마와 함께 드래곤볼을 찾는 여행을 시작한 직후 바다거북을 구해준 답례로 무천도사에게 받은 것으로 원래는 불사조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다가 불사조가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소식에 불사조 대신해서 오공에게 준 게 바로 이 근두운이었죠. 조금이라도 불순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탈 수 없다는 선악 판별계의 역할도 참신했지만 무엇보다 근두운이 좋았던 점은 주인이 부르면 어디서든 날아온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구현된 개인 비행기 같은 거니까 얼마나 좋아. 연료도 필요 없고 주차장도 필요 없는데 속도는 또 제트기에 육박할 정도였으니까. 암튼 징글마을 촌장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꽤 흔했었는데 인류가 점점 악에 물들게 되면서 탈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점차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다고 하죠. 사이어인 편 이후로는 무공술만으로도 근두운보다 빨리 날 수 있게 되면서 활약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하이스쿨 편에서 오반이 통학수단으로 근두운을 사용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금방 퇴장하게 되지만 말이죠. 그리고 근두운 다음으로 등장하는 드래곤볼의 놀라운 물건은 드래곤볼 세계관 최고의 회복 아이템 선두입니다. 오공이 초성수를 마시러 카린탑에 올랐을 때 처음 등장한 선두는 먹으면 즉시 모든 상처와 체력이 회복되고 배고픔을 없애주는 신비한 콩으로 서유기에서 선오공이 따먹었었던 선도를 모티브로 해서 탄생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드래곤볼과 호이포이 캡슐과 함께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선두는 한 알, 아니 반알만 먹어도 육체의 피로와 데미지가 말끔하게 회복되는 그 어떤 제약사항도 없는 반칙에 가까운 회복계 최상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다른 회복 방법들을 살펴보면 선두의 대단함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드래곤볼의 소원을 이용해 상처와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드래곤볼을 모아야만 사용이 가능했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드래곤볼의 쿨링 타임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리고 키비토나 개왕신의 제자가 사용하는 회복기는 기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시전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나메크 성인 용족의 회복 기술은 기력을 소모하진 않지만 치료받는 이의 파워의 크기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두의 경우는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먹는 즉시 상처와 체력을 완벽히 회복시켜주니 선두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트 전사들은 아마 대부분이 죽고 없을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선두로 인해 작품의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또한 사실이었던 만큼 점차 수량이 줄어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렵다는 설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선두의 단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선두가 가진 한계는 질병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나? 다음으로 등장한 물건은 손오공의 형 라데츠가 지구에 오면서 처음 등장한 사이어인들의 1인용 모노포트 우주선 어택볼입니다. 사이어인들이 타고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사이어인의 우주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어택볼은 사실 풀츠인들이 문물이었는데 사이어인들이 그들의 행성을 침공해 빼앗아 쓰는 것으로 사이어인들이 프리저군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프리저군이 상용하게 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혀 몰랐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어택볼을 보니까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외계인들의 과학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 대기권 내에 두둥실 떠올라 그대로 대기권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착륙할 때마다 표면에 그대로 때려박아 버리는데도 문제없는 내구력과 탑승자의 안전에도 지장이 없다는 점은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나 자폭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건 진짜 침략에 최적화된 설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상을 입은 전투원들의 생존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장치의 대단한 점은 식량 없이도 오랜 기간 우주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어택볼의 또 하나의 대단한 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나메크성까지 4,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나메크성의 우주선으로는 34일, 어택볼로는 단 일주일 만에 도착한다는 것만 봐도 이 어택볼에 사용된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택볼과 마찬가지로 라데츠와 함께 등장한 물건으로 어찌 보면 드래곤볼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우터입니다. 스카우터는 전투력을 측정해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디바이스로 드래곤볼 Z를 상징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전투력은 다른 작품에도 다른 이름의 비슷한 개념으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스카우터처럼 정확하게 수치화한 경우는 드래곤볼이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스카우터의 등장 이전에는 강한 기다, 거대한 기다, 무시무시한 기다 같은 다소 모호하게 전투력이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 자체를 에너지로 보고 기계를 써서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한다는 스카우터는 정말이지 천재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협과 SF의 결합, 그리고 싸움 실력을 수치화한다는 시대를 앞서 나간 발상으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남긴 기념비적인 아이템이 바로 이 스카우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형과 신형이 감지할 수 있는 수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정도 신선했으며 전투력을 가진 존재를 감지하는 전투력 레이더 능력과 수만 광년 떨어진 초장거리도 리얼타임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외계인들의 과학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전투력에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물건이기는 했지만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임팩트는 정말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어떻게 착용하는지는 작가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은 본인도 스카우터를 그리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착용하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어떻게 착용하는 거지? 다음으로 소개할 물건은 드래곤볼의 세계관을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프리저 편으로 드래곤볼을 마무리하려 했던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은 드래곤볼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어디선가 로봇이 등장하는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한 시간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타임머신이었습니다. 트랭크스의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된 건 역시 그런 이유에서였죠. 암튼 타임머신은 50이 심장병으로 죽고 없는 미래, Z전사들 모두가 흉폭한 인조인간에게 전멸당하면서 암울해진 세계를 구원하려는 일념 하나로 부르마가 개발한 물건이었습니다. 트랭크스뿐만 아니라 셀이라는 괴물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와 세계선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드래곤볼에 어울리지 않는 복잡한 세계선 설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 타임머신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 다음은 타임머신과 같은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인조인간입니다. 인조인간은 타임머신과 마찬가지로 인조인간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미래 세계라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으로 레드리본군 소속의 닥터 게로가 만들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완성된 물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조인간은 레드리본군 소속의 닥터 게로가 만든 가상의 생명체 또는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 정복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었지만 손오공에 의해 레드리본군이 괴멸된 이후로는 손오공을 죽이는 쪽으로 그 목적이 변경된 킬링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조인간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8호, 17호, 18호와 같은 생체 베이스인 타입과 13호, 14호, 15호, 16호, 19호와 같은 처음부터 기계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완전 인공 타입, 그리고 셀처럼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에 의해 만들어진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과학력으로 얼마 전까지 우주 최강이었던 프리저를 능가하는 파워를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을 만든 닥터 게로의 두뇌는 그냥 천재가 아닌 전 우주를 놀라게 할 만한 천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애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 뭐. 연재 중 보너스 페이지에 의하면 1호부터 17호까지는 대단하지 않았고 완전한 인공용으로 만들어진 9호부터 12호까지는 대부분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닥터 게로 스스로가 폐기했으며 13, 14, 15호는 뛰어난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들의 이야기는 극장판 외전으로 제작되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놀라울 물건은 정확히는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워낙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 이것을 빼놓을 수 없어서 준비했는데 단기간에 인조인간에 대항할 힘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정신과 시간의 방입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은 신의 궁전에 있는 특수한 방으로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 바깥 세상에서의 일부는 이곳에서 약 6시간으로 이 공간에서 1년이 지나는 동안 바깥은 대략 1일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파워업에 필요한 충분한 수련을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평생 바깥 시간 기준으로 2일, 방 안의 시간 기준으로 2년밖에 머물 수 없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출구가 사라진다는 제한 사항이 있었지만 마인부호에서 5000크스와 마인부호가 입구를 통하지 않고도 정신과 시간의 방을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제한 사항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태였으며 동시에 2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5000과 트랭크스가 수련할 때 부우를 데리고 피콜로가 들어갔던 걸 보면 구라였나 싶기도 한데 슈퍼에서는 이런 설정이 대부분 무시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 공간이 특이한 점은 중력이 지구의 10배이고 공기도 4분의 1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에 크기는 지구와 같기 때문에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다곤 하지만 오공과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될 수는 없었겠죠. 한마디로 수련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것. 참고로 정신과 시간의 방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된 이유는 단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배경 그리는 걸 귀찮아해서였다고. 역시 세계적인 대가라 그런지 달라도 뭔가 달라. 여기까지가 수상한 아재가 준비한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메크 성인 우주선이나 프리저군의 전투복, 포타라 귀걸이, 삐삐캔디, 그리고 제베맨이나 프리저군의 메디컬 머신, 고중력 장치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건 미스터 포포가 아닐까 합니다. 얘는 진짜 정체가 뭐냔 말이야. 아니 사람이긴 한 거냐고.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